과거 나는 해운회사에서 항해사로 일했다. 입사 직후 있었던 일이다. 내가 타던 배가 정기점검 때문에 조선소로 보내져 평소에는 닫아두던 곳들도 전부 개방해 내부를 점검하게 되었다. 그 배는 전체 길이 300m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이었다. 원유 탱크와 이어진 파이프에 누수나 파손이 있지는 않은지 내부에서부터 정밀 점검을 하게 된 것이었다. 워낙 큰 배다 보니 갑판과 배 밑바닥 사이에는 30m가량 공간이 있었고 파이프는 배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굵기가 직경 60cm 정도인 파이프가 200m가량 늘어서 있는 것이다. 그나마 구부러진 형태가 아니라 일직선이라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파이프 안은 암흑천지다. 상사와 둘이서 점검을 위해 들어가게 되었지만 폐소공포증이 있는 내게는 도저히 참기 힘든 곳이었다. 가로로 늘어선 파이프 중 딱 한 곳 세로로 서 있는 곳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 도울 방법도 없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선배가 말했다. 파이프 입구부터 시작해 밸브 사이의 좁은 틈새를 억지로 파고든다. 팔꿈치와 무릎에는 보호대를 차고 회중전등을 든 채 새까만 파이프 안을 네 발로 기어간다. 앞에 먼저 기어가는 선배를 필사적으로 따라갈 뿐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조선소였기에 날씨도 찌는 듯 더웠다. 일단 내부 점검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만 말단이었던 데다 공포 때문에 책임감도 전혀 없었던 내게는 주위를 점검할 여유 따윈 없었다. 단지 어떻게든 빨리 출구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내가 들어간 파이프는 직경 60cm짜리였지만 같이 들어갔던 상사는 이전에 45cm짜리 파이프에도 점검차 들어갔던 적이 있다고 한다. 직경 45cm 파이프를 200m나 기어가다니 상상하는 것만으로 미칠 것 같았다. 유조선의 기름 탱크는 최소 10개 이상으로 나뉘어 실려 있다. 특별히 작은 걸 제외하면 탱크 면적 하나가 체육관급이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탱크가 있는 곳은 높이 30m의 넓은 공간이다. 출입구는 천장에 있는 직경 1m 정도의 해치를 제외하면 주변에 맨홀 몇 개뿐이다. 입구를 열고 빛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간에 어슴푸레한 빛이 머금어드는 무척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이었다. 허나 안에 직접 들어가 보면 배 밑바닥과 외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보강재 때문에 가려지는 곳이 많아 위에서 본 것과는 달리 사각이 많다. 그리고 점검이 끝난 후 위에서 대충 내려다보기만 하고 확실하게 체크하지 않은 채 해치를 닫아버리면 안에서 점검하고 있던 사람은 그냥 갇혀버리는 것이다. 유조 탱크는 정전기 같은 작은 자극에도 인화성 물질이 반응해 대폭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한번 내부 점검이 끝나면 산소 농도가 엄청나게 낮게 조절한 가스를 탱크 내부로 넣어 산소를 없애 폭발이 일어날 조건 자체를 없애버린다. 즉, 안에 갇힌 사람은 암흑 속에서 천천히 산소 결핍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것이다. 이전 어느 배에서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고 발견된 시체는 입구 부근에 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해치를 미친 듯 손톱으로 긁어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던가. 실제 탱크 안에 가스를 넣는 건 출항 이후고 그때까지 승무원 중 누가 사라졌다면 선내수색이 이루어질 테니 아마 거짓일 테지. 하지만 요새 정기점검을 도맡는 조선소는 대개 경비 절약을 위해 동남아시아 부근에서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곳에서 점검을 맡는 건 대개 일용직 노동자지. 그들 중 하나가
유조 탱크에 갇혀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그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 공허하고 어슴푸레한 공간에 혼자 들어가 있노라면 이런 생각마저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두 번째 이야기, 얼굴 인식. 지난 여름 이야기다.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 뒤에는 무덤이 있었다. 거기서 밤 12시 반 아이들이 전부 모였다. 졸업 전에 마지막으로 추억을 만들 겸 다 같이 담력 시험을 할 생각이었다. 여름인데도 무척 밤 공기가 차가웠다. 마침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원을 켜봤다. 뭐가 찍힐까 싶은 가벼운 마음에서였다. 무덤 앞을 비춰봤다. 분명히 이상했다. 디지털 카메라의 얼굴 인식 기능이 하늘 쪽으로 반응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오작동인가 싶었다. 하지만 점점 얼굴을 인식하는 사각형 테두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게다가 수가 늘어날수록 그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져 갔다. 어쩐지 위험하다는 육감이 들어 거기서 디지털 카메라를 껐다. 그대로 찍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분이 나빠서 그 이후 그 디지털 카메라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벽.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 무엇인가 갑갑한 마음에 잠이 깼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오른쪽을 보면 바로 눈앞에 벽이 있었다. 왼쪽을 보면 바로 눈앞에 벽이 있었다. 뒤를 보면 바로 눈앞에 벽이 있었다. 시선을 돌리면 바로 눈앞에 벽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해석. 누군가 잠이 들게 하고 관에 넣은 것이다.